안녕하세요. 저는 듬직한 아들 둘에 이제는 손자까지 넷을 두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걸 보고 집안의 어른인 저와 남편이 참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오빠들과 차별도 받고 서러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던 중 20대 초중반에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권위 있고 무서운 아버지와는 달리 저희 남편은 항상 절 생각해주고 정말 자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도 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제가 초등학교 급식실에 급식 조리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 몸통만 한 국통을 국자로 젓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재료 손질할 것도 너무 많아 거의 기계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빨래를 개다가도 꾸벅꾸벅 자꾸 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착한 저희 애들이 그런 저한테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러더군요. 엄마, 빨래는 우리가 갤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희 빨래 진짜 예쁘게 잘 갤 수 있어요. 게다가 저 힘들까봐 수시로 제 어깨랑 다리도 주물러주고 얼마나 효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급식실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실수로 제 발에 뜨거운 국물을 쏟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너무 놀라 저한테 몇 번이나 사과라고 같이 병원에 가서 급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알게 된 저희 애들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 아줌마 왜 조심성이 없어서 엄마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요. 나 그 아줌마 찾아가서 혼내줄 거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거 혼내줄 거라고요. 아유, 혼내주기 뭘 혼내줘. 그분이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거고 엄마 그 아줌마한테 사과도 진짜 많이 받았어. 그 아줌마가 병원도 같이 가지고 병원비도 다 내줬으니까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 너희 아빠가 항상 얘기했었지? 다른 사람을 항상 존중하면서 살라고. 나쁜 사람들은 혼내줄 필요가 있지만 실수한 걸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한텐 마음씨를 넓게 가질 필요도 있는 거야. 알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야 저희 애들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애들이 얼마나 절 생각했으면 엄마를 다치게 하는 아줌마를 혼내준다는 말까지 하는지 그 모습이 참 웃기면서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애들은 항상 부모를 참 많이 생각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공장을 그만두고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남편 쉬는 날에 같이 물수건을 들고 나가 택시 세차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오늘 아빠 택시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빠는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우리 아들들이 세차를 너무 깔끔하게 해줘서 아빠 어깨가 으쓱했었는데 이번에 또 해준다고? 그럼 이번엔 아빠도 같이 하자. 아들들이 다 크니까 세차도 같이 하고 정말 좋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희 애들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좀 잘했던 작은아들은 대학을 졸업해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아들들을 나름대로 잘 키운 것 같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이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30대 초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처음 봤을 때부터
생글생글 잘 웃는 게 너무 좋았는데 성격도 엄청 살갑더라고요. 저는 시집살이 시키는 게 싫어서 명절 때도 일을 최대한 안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엄청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이렇게 부침가루 묻힌 다음에 계란물을 묻혀서 부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해보긴 했는데 어머님도 똑같이 하시나 해서요. 아유, 그럼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그나저나 세아가 넌 동태전도 할 줄 아니? 난 당연히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에이,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죠. 저 동태전 말고도 동그랑땡이랑 녹두전도 잘하는데요. 제가 이따가 해볼 테니까 한번 맛 좀 봐주세요. 며느린 평소에 저한테 안부 전화도 정말 자주 하고 저와 같이 있는 게 좋다며 저희 집에도 수시로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도 제 생일 때 생신상까지 직접 차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는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이거 정말 내 생일이라고 네가 생일상 차린 거니? 그럼요. 제가 오늘 실력 발휘 좀 한번 해봤어요.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해물찜이고 이건 어머님이 지난번에 식당 가서 맛있다고 하셨던 떡갈비예요. 제가 그때 먹었던 맛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이고, 이 떡갈비 같은 건 그냥 사다가 구워도 되는데 이걸 고기를 직접 다져서 만들었어? 내가 진짜 네 덕분에 호강한다. 호강해. 그렇게 예쁜 며느리가 손줄 낳았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느린 한 명도 아니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더라고요. 그렇게 전 손주를 셋이나 가진 정말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그때쯤 저도 오랫동안 일했던 급식 조리사 일을 은퇴하고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큰아들 집에 가 손주들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작은 아들도 30대 중반에 평범한 직장인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안사도는 작은 며느리가 29살 때 돌아가셨고 외동딸이라 그동안 바깥사돈과 둘이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은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 최대한 일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둘째야, 너 혹시 이런 거 해봤니? 안 해봤으면 이번 기회에 천천히 한번 배워볼래? 아니면 그냥 쉬고 있을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네 생각을 한번 말해보렴. 그럼 전 그냥 아버님이랑 같이 TV 보면서 쉴래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차피 같이 하면 방해만 될걸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희 큰며느리랑 같이 조잘조잘 떠들며 열심히 음식을 했어요. 어차피 큰며느린 제가 쉬라고 해도 안 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큰며느리와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저희 쪽으로 와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어머님이랑 진짜 친하시네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길래 음식하는 내내 두 분이서 그렇게 웃으면서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어머님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내 말도 잘 들어주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거든. 그래서 난 평소에도 심심하면 어머님한테 전화도 자주 해. 동선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할 수 있겠지만 나처럼 어머님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면 동서도 좋아할걸? 그런 의미에서 동서도 여기 와서 같이 음식이나 할래? 한번 해보면 동서도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야. 음식하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 재밌고 좋잖아. 하지만 작은 며느린 끝까지 자긴 음식 같은 거 못한다면서 그냥 다시 소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작은 며느리 생일이라 제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가족들을 다 불러 갈비찜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둘째야, 생일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해서 무난하게 갈비찜으로 준비해봤다. 네 입맛에 잘 맞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때 저희 큰손주가 갈비찜을 보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와, 갈비찜 나랑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할머니, 저 이거 갈비찜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도 되지. 그래도 오늘은 작은 엄마 생신이니까 작은 엄마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먼저 말씀부터 드리고 먹어라. 그러자 손주들이 작은 며느리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작은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며느리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한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감기가 독해서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저희 큰며느리가 보약을 지어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님, 요즘에 기력이 많이 딸리시는 것 같길래 제가 보약 좀 지어왔어요. 통화할 때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기운도 없어 보이셔서요. 아이고, 무슨 보약까지 지어오고 그래.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네. 내가 이 보약 먹고 얼른 튼튼해져야겠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감기 걸리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전 어머님이 감기 걸리신 것도 몰랐는데 형님이 이렇게 보약까지 지어오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아유, 나 감기 걸렸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냥 네 형님이 평소에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먼저 알고 이렇게 해다 준 거야. 내가 설마 너 나쁜 사람 만들려고 일부러 너희 형님한테만 얘기했겠니? 하지만 작은 며느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하루 종일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큰 불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다 결혼시켜 보고 나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형편이 차이 나는 게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작은아들은 공기업 다니고 작은 며느리도 집안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 둘이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큰아들낸 둘 다 공장 다니고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살림에 허덕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 작은 며느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오고 큰 며느린 맨날 입고 오던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큰 며느리한테 옷 좀 사입으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에이, 애들 키우는데 제 옷은 사치죠. 그리고 이거 아직 입을만 해요. 목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어디 빵꾸가 난 것도 아니고 오래 입고 다니던 거라 얼마나 편한데요. 큰며느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백화점에 가서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옷을 여러 벌 샀어요. 그렇다고 큰며느리한테만 사주면 작은 며느리가 삐질까봐 작은 며느리 것도 똑같이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그 옷을 며느리들한테 줬더니 큰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옷을 이렇게 여러 벌 사오셨어요? 저 어차피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 이런 예쁜 옷 입고 다닐 시간도 없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어머님 옷을 하나 사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나야말로 다 늙어서 뭐하러 예쁜 옷을 입니? 내가 요즘에 보니까 네가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 네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는 것 같길래 한번 사봤다. 원래는 돈으로 줄까 했는데 그러면 또 너한테 안 쓰고 우리 손주들한테 쓸 것 같아서 일부러 내 옷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가끔씩이라도 입어주렴. 그런데 그때도 작은 며느린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표정이 뾰루퉁하더라고요. 혹시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큰아들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남편 생일이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먼저 신나서 용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아버님,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여기 제가 50만 원 넣었으니까 친구분들 만나서 맛있는 거 실컷 사드세요. 아이고, 정말 고맙구나. 내 우리 작은 며느리 덕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턱 쏴야겠어. 그런데 그때 저희 큰며느리가 평소답지 않게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한테 똑같이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번 달에 좀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넣었어요. 저도 동서만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과 같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10만 원이면 어떻고 5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저희 남편은 금액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큰며느리한테 너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로 괜히 부담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잘 지내던 중 저희 작은 며느리가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 며느리를 축하해 줬어요. 저희 큰며느리도 없는 형편에 아기 옷 여러 벌을 선물로 사왔더라고요. 동서, 애 낳느라 고생 엄청 많았지. 그런데 앞으로 애 키우다 보면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혹시라도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 그래, 둘째야. 네 형님이 그래도 애를 셋을 키웠지 않니?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네 형님한테 연락해서 많이 배우거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형님 말고 어머님한테 배우면 안 돼요? 어머님도 자식 2명 키워보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육아 스타일이랑 요즘 육아 스타일은 다르지 않니? 그리고 난 우리 아들들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아마 나보단 네 형님이 더 잘할 거다. 물론 나도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주지. 그래도 나보단 네 형님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얘기야. 그 후 저는 큰며느리한테 했던 것처럼 작은 며느리한테도 가끔씩 찾아가 손주를 같이 돌봐줬어요. 손주를 안아보는 게 벌써 4번째인데도 항상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저희 집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 저희 큰아들이 가족들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사실 저희 와이프 이번에 유방암 판정 받았어요.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 일이니까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이 먹은 저랑 남편도 아직 멀쩡한데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된 저희 큰며느리가 암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 놀라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큰애가 유방암이라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착한 것한테 왜 그런 병을 내려주느냔 말이야. 저희 작은 아들도 엄청 걱정하는 얼굴로 이러더군요. 형수님, 이런 건 당연히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왜 비밀로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휴, 그래도 그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죠? 가족들이 큰 며느리를 앞에 두고 다 같이 걱정하니까 점점 작은 며느리의 표정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큰 며느리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작은 며느리의 표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휴, 큰애야. 내가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서 너한테 용돈 좀 보내마. 내가 의사가 아니니 직접 치료해 줄 수도 없고
네 병원비라도 좀 보태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다음날 큰며느리한테 용돈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암에 걸린 큰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후 저희 큰며느린 유방암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만 받으면 예후가 좋을 거라곤 했다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시로 큰며느리한테 전화해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큰애야, 몸은 좀 괜찮니? 이제 수술 날짜도 며칠 안 남았지?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렴. 알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병에 걸려보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혹시나 저처럼 아프실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 후 저희 큰며느린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만 받는다고 해서 바로 완치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암 때문에 앞으로 식단 관리도 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고생할 큰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숨을 쉬며 야채를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 밑에 뭔가 축축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고개를 숙여 확인해 보니까 싱크대 밑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싱크대 배관이 막혔나 봐. 아휴, 이거 어떡해? 지금 시간에 배관공이라도 불러야 되나?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이참에 배관공이고 뭐고 싹 다 불러버리자고. 안 그래도 우리 집이 오래돼서 초반부터 자꾸 결로도 생기고 화장실에 타일도 몇 개 깨져가지고 위험하잖아. 우리 집에 자식들이랑 손주들까지 오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줘야지. 안 그래도 조만간 집을 좀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싱크대 배관까지 막히는 바람에 겸사겸사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업체 말이 공사하는데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5일 동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 갈 만한 곳이 작은 아들 집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낸 저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애들도 셋이고 큰며느리 나만 자라서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작은 아들네 집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고 작은 아들 집에 갔는데도 웬일인지 작은 며느리가 저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님, 왜 형님네 집도 아니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원래 형님이랑 더 친하시잖아요. 아참, 전 요리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전 형님처럼 맛있는 밥도 끼니마다 못 해드려요. 아휴, 내가 뭐 너한테 밥 얻어먹으러 온 줄 아니? 그냥 잠깐 지낼 곳이 필요해서 온 것뿐이야. 밥도 내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괜히 저랑 남편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집안일도 제가 나서서 하고 직접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설거지를 하니까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휴, 어머님은 살림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왜 그렇게 설거지를 느리게 하세요? 그리고 세제를 그렇게 많이 쓰시면 어떡해요? 너희 살림이니까 내가 그릇을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좀 꼼꼼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 근데 나 세제 많이 안 썼다. 세제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작은 며느린 빨래 같은 것도 꼭 같이 안 빨고 자기네 옷만 먼저 빤 다음 저랑 남편 건 저보고 알아서 빨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작은 며느리 나름의 살림 방식이 있어서 그런 걸 테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저녁에 큰 며느리가 걱정돼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통화를 마치고 나니까 거실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지금 TV 보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바람에 저 드라마 내용도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렇게 형님이랑 통화하고 싶으시면 밖에 나가서 통화하시던가요. 그러자 방금 씻고 나온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한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그게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어머니가 형수님 걱정돼서 전화한다는데 왜 전화를 나가서 하라 말아 난리냐고? 그러는 당신이나 형수님한테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해봐. 당신이 형수님이 걱정되지도 않아? 가족들 전부 다 형님만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는데 나까지 오버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여긴 어머님 댁이 아니고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규칙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 저는 작은 며느리가 왜 저한테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루는 저희 손주가 퇴근하고 며느리한테 장난감을 들고 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짜증을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만 방금 전까지 일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가서 할머니랑 놀아. 한가하게 쉬고 계시는 너희 할머니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하라고. 그러자 이번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던 저희 남편까지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시어머니가 한가하긴 뭐가 한가해? 너 출근한 동안 혼자서 너희 살림 다 해주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왜 한가한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네 애는 네가 봐야지. 왜 네 시애미한테 떠넘겨? 너 원래부터 이런 애였냐?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작은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속상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5일이 지난 후 집수리가 다 끝나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짐을 거의 다 쌌을 때쯤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5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셨는데 설마 그냥 가실 건 아니죠? 원래 가족끼리도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비랑 숙박료로 200만 원만 내고 가세요. 세상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들과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나중에 용돈이라도 좀 챙겨줄 생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저를 무슨 숙박객인 것 마냥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내가 너희 집에서 무슨 대접받으면서 호텔 생활한 것도 아닌데 무슨 200만 원이나 달라는 거야? 밥도 내 돈으로 직접 장 봐서 음식 만들고 내가 너희 살림까지 다 해줬잖아. 물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음식 하실 때 양념이나 조미료 같은 건 저희 집에 있는 재료 쓰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음식 하실 때 쓰신 물이랑 가스비도 다 저희 집 관리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탁기로 세탁하면서 세제도 쓰고 전기세도 쓰셨으니까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죠. 뭐야? 아이,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시애미한테 돈을 청구한다고?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남처럼 행동하는 거냐고?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너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화가 나서 작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자 작은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다다다 말을 쏘아대더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남처럼 행동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 아프다고 용돈 주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한테 졸라서 형님 용돈 얼마 받으셨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용돈을 500만 원이나 주셨다면서요? 아무리 형님만 예뻐하셔도 그렇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맨날 이런 식으로 저랑 형님이랑 차별하시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작은 아들이 크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언제 당신이랑 형수님을 차별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고작 우리 집에서 5일 동안 지냈다고 2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왜 안 되는데? 형님한테 500만 원씩 턱턱 주시면서 왜 나한테 200만 원 주는 건 안 되는 거냐고. 그리고 어머님이 나랑 형님 차별한 것도 사실이잖아. 저는 한 번도 며느리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차별했냐고 물어보니까 작은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결혼하고 첫 명절 때도 형님이랑만 부엌에서 엄청 재밌게 웃고 떠드셨잖아요. 저 그때 얼마나 소외감 느꼈는지 아세요? 전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배우는 것도 무서웠는데 안 배운다고 하니까 붙잡지도 않고 그냥 형님하고만 둘이 재밌게 음식하시니까 서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생일상 처음 차려주셨을 때도 생일 주인공은 전데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셨잖아요. 어머님 사실 제 생일은 핑계였고 형님한테 그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하니까 무난하게 갈비찜으로 해준 거지. 내가 설마 네 생일인데 일부러 네 형님 입맛에 맞춰서 해줬겠니? 일부러 안 했어도 평소에 어머님이 형님을 워낙 생각하시니까 어머님도 모르게 갈비찜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은 저랑 형님한테 옷도 똑같이 사주셔놓고선 형님한테만 그 옷 아까워하지 말고 잘 입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형님은 옷도 안 사고 맨날 후주근한 옷만 입고 다니는데 저 혼자 사치하는 여자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 나빴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형님보다 잘난 게 하나라도 있어 보고 싶어서 아버님 생신 때 용돈도 일부러 더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그때마저도 형님이랑 똑같이 칭찬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그때 네 형님 내가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준 용돈이 더 좋다고 얘기하면 네 형님이 속상해하지 않겠니? 그럼 저는요? 저도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유방암 그거 별것도 아닌데 형님이 유방암 걸렸다고 하니까 가족들 모두 형님만 신경 쓰잖아요. 형님만 아픈 게 아니라 저도 아프거든요. 저도 일하느라 피곤하고 감기 몸살 걸린 상태에서도 5일 동안 어머님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깟 200만 원도 못 주세요? 어머님 저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널 싫어한다고 그래. 넌 무슨 오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니? 저 싫어하시는 거 맞잖아요. 저는요, 저희 엄마가 저 29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늘 그리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친모녀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이미 형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서럽게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긴커녕 오히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가신 후 엄마의 정이 그리워서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제가 큰며느리랑 더 친한 것 같아 그게 시샘이 많이 났었나 봐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전 화 한마디 내지 않고 조용히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 안아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화 안 내세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내가 너한테 화를 내긴 왜 냈니? 시애미의 사랑이 고파서 그랬다는데 널 섭섭하게 한 내가 오히려 너한테 사과를 해야지. 난 너랑 우리 큰애랑 똑같이 좋아하고 예뻐하는데 아무래도 네가 보기엔 내가 편애를 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그런데 난 절대로 널 미워하거나 일부러 멀리한 거 아니란다. 그냥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널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였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뭐라고요? 그럼 저랑 친해지기 싫어서 음식 같은 것도 안 시키신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할까 봐 원래 잘하는 형님이랑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매번 선택지를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네가 매번 안 한다고 하길래
나도 굳이 너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얘기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너희 형님이 너희에 비해서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괜히 주눅 들고 그럴까 봐 일부러 똑같이 칭찬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네 앞에서 너희 형님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구나.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고 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왜 저 우리 하준이 낳았을 때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한테 육아 배우라고 하셨어요? 전 형님이 맨날 어머님이랑 붙어 다니는 것처럼 어머님한테 꼭 붙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 그때도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아유, 그건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육아에 너무 간섭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난 자식들 키운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최근에 애들 키워본 너희 형님이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그런데 네가 육아 핑계로 나한테 그렇게 붙어있고 싶었는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작은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전 여태까지 어머님이 절 미워하고 형님만 예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오히려 어머님은 제가 사소한 걸로 기분 나빠하거나 불편해할까 봐 저를 더 배려해 주셨던 건데 제가 너무 속이 좁아서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님이랑 엄마랑 딸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나 봐요. 아니다. 아니, 나야말로 며느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배려한답시고 오히려 속상하게 한 게 후회되는구나. 나 정말로 네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로. 어머님, 전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세상에 집 수리하느라 저희 집에서 잠깐 지내시는데 돈이나 달라고 하고 전 진짜 한심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님, 저 200만 원 달라고 한 거 그냥 홧김에 얘기한 거예요. 저 진짜 그 돈 받을 생각 없었어요. 어머님이 절 미워하시는 게 아닌 줄 진작에 알았으면 5일 동안 어머님한테 틱틱거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지낼 걸 그랬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휴, 아이 그래서 5일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게 아쉬워 죽겠어? 그럼 내가 하루 더 있다가 할까? 네? 정말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랑 꼭 붙어서 같이 있고 싶었다며. 우리 예쁜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나저나 오늘 어차피 주말인데 너희 형님네도 여기로 오라고 할까? 내가 보니까 네가 너희 형님한테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아예 다 같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풀어보렴.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못난 저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한테 더 잘할게요. 그렇게 그날 큰아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다 같이 술 한잔하게 작은 아들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오자마자 바로 작은 며느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서, 미안해. 원래는 어머님 댁 수리하는 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모셨어 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어머님이 동서한테 부탁하셨나 봐. 이런 건 원래 큰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건데 나 대신 큰 며느리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눈물을 또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 형님은 몸도 아픈 사람이 무슨 그런 걸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세요. 저도 똑같이 며느리인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갈 데가 없다고 하시면 당연히 제가 모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동서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괜히 불편할까 봐 미안해서 그렇지.
물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사람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되더라고. 형님, 제가 아무리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도 아픈 형님만 하겠어요. 저요, 솔직히 유방암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유방암 초기인 수술하면 거의 낫는다길래 그냥 이름만 암이지 단순한 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검색해보니까 유방암도 엄청 무서운 거더라고요. 치료가 잘 되는 대신 재발도 잘하고 유방암 때문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전 그런 형님한테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아유, 괜찮아. 동서 말대로 이거 그렇게 큰 병 아니야. 나 수술도 무사히 받았고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계속 괜찮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네 집에 저녁도 먹으러 올 수 있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픈데 가족들 걱정할까봐 더 괜찮은 척 하시는 거잖아요. 저 솔직히 여태까지 형님 미워했는데 오늘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형님이 어머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태까지 형님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형님만 예쁨 받는 게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한테도 못되게 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형님은 두 분 다 저한테 화도 한 번 안 내고 이렇게 따뜻한 말만 해주세요? 누가 보면 두 분 다 천사라고 해도 믿겠어요. 저요,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다 반성하고 가족들한테 다 잘할 거예요. 형님한테도 기분 나쁘게 툴툴거리지 않고 앞으로 이것저것 많이 배울게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큰 며느린 작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과 큰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우리 작은 며느리가 시애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잠깐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긴 했다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시부모 사랑을 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냐. 이젠 속마음 다 털어놓고 반성도 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다 같이 잘 지내보자. 네 시애미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며느리들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요, 재수 씨. 재수 씨도 소중한 우리 가족인데 왜 우리 가족이 재수 씨만 미워하겠어요? 저도 우리 민재가 재수 씨랑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 보였는데요.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러더라고요. 다들 감사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시댁 식구들 잘 만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 항상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 반겨주면서 안아주셨을 때 엄마 품같이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더 질투하고 시샘했었나 봐요. 아이고, 그랬어? 그럼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몇 번이고 널 계속 안아줬을 텐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우리 작은 며느리를 한 번 또 안아줘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며 작은 며느리 끌어안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저희 손주들도 달려오면서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안아주세요. 저도요. 아이고, 우리 예쁜 똥강아지들.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다 같이 부둥켜 안고 놀아볼까? 그날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한 웃음을 참 많이도 지었답니다. 한참 동안 울던 저희 작은 며느리도 어느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졌더라고요.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앞으로도 며느리들을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폭풍 같던 소동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사이가 돈독해졌답니다. 한 번은 저희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가서 음식하는 것 좀 배우면 안 돼요? 어머님한테 배워서 형님한테 맛있는 거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작은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그 후로 몇 번이나 주말마다 와서 저한테 음식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서툴기는 해도 곧장 잘 따라하길래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아이고,
너 이제 보니 음식 솜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구나. 난 네가 하도 음식하는 법 배우라고만 하면 싫다고 하니까 직장 생활 말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 줄 알았지. 에이, 그동안 어머님이 형님이랑만 너무 친하신 것 같아서 일부러 배우기 싫어서 튕겨본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절대로 튕기지 않으려고요. 역시 사람은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이고, 당연히 솔직하게 해야지. 네가 예전처럼 또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아유, 나도 그땐 답답해서 못 참을 것 같구나. 그렇게 저한테 음식을 배운 작은 며느린 직접 전복죽을 끓여서 큰 며느리한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짠! 형님, 이거 제가 형님 드리려고 끓여온 거예요. 형님한텐 별거 아니겠지만 전 엄청 애써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맛이 좀 별로라도 드셔주실 거죠? 어머, 동서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아휴, 날 위해서 이렇게 죽까지 끓여다 주고 너무 고마워. 그 후에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일 때마다 며느리들끼리 엄청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해외 여행지를 잔뜩 골라와선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 몸 괜찮아지면 이 중에서 한 군데 다 같이 놀러 가요. 제가 반성의 의미로 비행기표 쏠게요. 뭐? 비행기표가 한두 푼도 아닌데 동서가 쏜다고? 그럼 당장 다음 주에라도 가야지. 아예 안 돼요. 암 환자가 집에서 쉬어야지. 무슨 벌써 여행이에요. 괜히 무리하다가 형님 몸 안 좋아주시면 저 속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전 형님 몸 완전히 괜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형님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셨죠? 작은 며느린 이제 깨끗하게 수리가 된 저희 집에 거의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온답니다. 와서는 맨날 손주는 제 남편이랑 아들한테 맡기고 저랑 꼭 붙어서 자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내 껌딱지네. 그나저나 너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면 너희 아버지가 서운해하시겠다. 안 그래도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우리 집보다 너희 아버지한테 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 집과 어머님 댁과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이가 저희 아빠한테 아들처럼 엄청 잘해서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다 어머님이 아들을 잘 키우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제가 어머님한테 더 잘해야죠. 며느린 그렇게 말하더니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며느리가 서운해하지 않게 정말 딸처럼 대해줄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마음속엔 이미 저희 두 며느리 모두 다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처음에 작은 며느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자꾸만 할 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 과거마저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답니다. 프랑스의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큰 행복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의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 가족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할 겁니다. 다만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큰며느리가 얼른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뿐이에요. 재발할 수도 있다는 말에 늘 마음속에 걱정을 품고 사는데 절대 재발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얼른 큰며느리가 완전히 회복해서 다 같이 사이좋게 여행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날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작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해서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